안녕하세요. 김종열 한의원원장 김종열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역시 먹는 것을 잘 조절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중반까지 위장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먼저 잘 체하는 사람은 내 소화력이 남들보다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먹는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한 그릇, 젊어서는 두 그릇 먹어도 끄떡없는 위장을 가졌다면 나는 능력은 그거의 절반 또는 3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음식량을 조금 적게 먹어야 돼요. 그게 3분의 2든 뭐 80%든 남들 먹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먹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또 배가 고프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간식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작다고 봐야죠. 기능이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보다 부피나 질량은 적지만은 몸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콩을 볶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었고요. 고구마 같은 것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있는 것을 좀 병행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제 위장에 좋다고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그러면은 식사를 하루 4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씩 4끼를 먹는 거죠. 요게 이제 음식 양에 대한 조절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 종류에 대해서 좀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보다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병행 섭취해 주는 것이 음식 양에 비해서 많은 칼로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음식 종류가 나한테 잘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상 체질별로 내가 무슨 체질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같은 체질이라 하더라도 개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고 위장 상태가 어떤지 예민하게 관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고, 끝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잘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약한 소음인이라고 하면은 위장을 따뜻하게 활성화시켜주는 인삼이 들어간 차, 꿀이 들어간 차, 계피 이런 차들을 많이 먹으면 좋죠. 유자차도 있고요. 생강차도 있고요. 체질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차들을 조금 속이 좀 불편하다 싶을 때, 그럴 때마다 그런 차를 마심으로써 조절을 해준다면은 이와 같이 음식의 양과 종류 그리고 적절한 차로 관리해주는 음식 관리가 위장병 치료하는 생활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무력한 거잖아요. 위가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위가 활발하게 운동하려고 하면은 우리 몸 전체가 활발하게 운동하면은 위장도 자연히 운동을 좀 더 잘하게 되죠. 근육의 종류는 좀 달라요. 수익은 불수익은 해서 다르긴 하지만은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팔다리 운동을 많이 하면은 위장은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걷기도 좋지만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더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걷는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걸으면 좋고요. 또는 걷다 뛰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오르막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지 또는 각종 구기 운동이다 팔다리를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내 위장을 운동하는 만큼 활발하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가만히 앉아서도 위장을 활기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배꼽 호흡을 해보시면은 배꼽을 쭉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죠. 자,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불룩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는 가슴에 있는 폐로 들이쉬잖아요. 폐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가슴을 안 움직이면 앞으로는 안 늘어나잖아요. 바로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가 늘어나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장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은 1분에 예를 들어서 20번 호흡을 한다. 좀 복식 호흡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1분에 10번 호흡합니다. 어쨌든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복식 호흡을 할 때마다 횡격막이 위장을 자극해서 운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장의 운동성이 강화되는 증거가 배가 따뜻해지는 걸로 나옵니다. 배가 차가운 사람은 위장의 운동력이 약한 거고, 배가 따뜻한 사람은 위장의 운동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배꼽 호흡을 하면 할수록 위장은 더 튼튼해진다. 위장 운동 많이 시키려고 숨을 자주 쉬지 마세요. 자주 쉬는 것보다 1분에 10번씩 천천히 쉬는 사람이 위장을 더 깊이 자극해서 위장을 더 활력 있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호흡이었습니다.
아주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어디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올라가서 뇌로 많이 쓰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뇌는 겨우 2%밖에 안 되는 무게로 무려 20%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먹방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아주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뇌로 가기 때문에 먹었으면 에너지를 어디서 써야 돼요? 위장에서 써야 되죠. 위장, 소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소화기계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위장은 운동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럼 안 그래도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가 더 늦고 약간 체한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특히 예민한 사람들, 섬세한 사람들일수록 음식 먹고 나서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같은 연구 팀원들끼리 밥 먹으러 가서 박사님 우리 연구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연구팀 리더니까 식사 시간에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저는 제 위장은 그걸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제 연구팀원은 식사 시간에는 음악이나 운동이나 드라마 얘기만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편안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저하고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 후에 일정한 시간은 내 위장을 최적의 상태로 주기 위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자기의 위장 상태에 따라서 30분이면 되는 사람도 있고 1시간, 2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식사하고 나서 초반에는 조금 스트레스가 덜 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일을 하셔야죠. 이게 위장에서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 그때 이제 확 가속을 밟아서 연구나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정신적 이완, 이것이 끝으로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책임지는 유튜브 채널 한의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